2020년도 수능 연결제 수능 완성해. 실전 모의고사 1회 8번에서 13번 지문 요거 화폐죠. 화폐 지문 요거 문제풀이 합시다. 문제풀이 8번부터 8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 방식이죠. 답은 뭐 3번 봅시다. 바로 보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부터 봅시다. 가는 화폐의 발달 과정과 역할, 그죠? 화폐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화폐 없이 물물 교환했는데 뭐 좀 안 되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품 화폐, 소금 곡물, 그다음에 이제 금속 화폐, 동전, 보관증 받아주고 막 하다가 그 이제 지폐로 됐다. 뭐 그런 거 과정들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고, 그다음 그 기능 역할, 그 역할, 매개하는 수단, 그 다음에 가치의 척도, 저장 수단,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맞고, 딱 맞네요.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 CBDC죠. CBDC 도입 시의 장점과 문제점. 2문단에서는 장점이었고, 3문단에서는 이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여기 지문에 없는 국가 통제 때문에 문제인 거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그 콩나물 하나 사 먹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국가가 통제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장난질 칠 수가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게 본문에는 없어요. 그죠? 그런 걸 왜 빼놨을까? 어쨌든 그렇다. 답은 3번이 확실히 보이고 1번부터 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가는 1번 가는 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죠. 화폐가 등장 왜 했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물물 교환하다가 뭐가 불편해. 그죠? 그리고 또 그 시기도 안 맞고. 내가 이제 쌀을 생산하는, 쌀은 가을에 나잖아요. 그죠? 그 쌀로 만약에 그 교환한다 그러면 가을에 교환이 가능하지. 쌀을 다 먹어가지고 봄에는 막 쌀이 없고 막 이렇잖아요. 굶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 사람과 이제 어떤 그걸 파는 사람의, 예? 교환하고 싶은 사람과 이제 교환 받는 사람의 시기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등장했다. 오케이, 맞고. 나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게 된 배경.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 가상화폐를 CBDC. 가상화폐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나요? 인정 안 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고, 나에서 틀렸네. 2번 가는 실물이 있는 화폐의 종류별 특징. 실물이 있는 화폐의 종류별 특징? 그렇게 볼 수 있죠. 과정 있었잖아요, 그죠? 실물이 있는 게 곡물, 소금, 요건 이제 상품화폐, 그 다음에 금속화폐, 그 다음에 보관증, 그 다음 지폐, 이런 것들 각각 특징들, 과정뿐만 아니라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었죠. 오케이, 맞다고 보고.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CBDC죠. CBDC의 종류별 특징? CBDC의 종류는 없습니다. CBDC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틀렸고. 답은 3번이고 4번. 가는 기존 화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과정. 기존 화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과정? 신뢰를 잃었다기보다 불편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화폐 무겁고 개선 녹고 이러니까 상품화폐 썩고, 곡물은 썩고, 소금은 녹고 이러니까 불편하지. 신뢰를 잃었다고 할 수 있나? 관리가 어려웠다라는 거지. 신뢰는 하는데 관리가 어려웠다. 그럼 금속화폐는 도난 위험이 있다. 그죠? 작고 가벼운데 도난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관증을 사용했는데 그저 번거로워가지고 그 지폐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인데 신뢰를 잃었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지폐, 화폐가 신뢰를 잃은 화폐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틀렸죠? 가부터 틀렸네.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된 과정. CBDC가 신뢰를 얻었다 이런 얘기는 없죠.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국가화폐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죠? 틀렸고. 5번 가는 물물 교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물물 교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죠?
그 설명이 되겠지. 물물 교환하니까 뭐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시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가 있어 다를 수가 있어.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호미, 호미 같은 거 필요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호미를 파는 사람은 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기가 일치돼야지 이제 쌀을 주고 호미를 사오는데,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시기가 다를 수가 있다. 그 해결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화폐 쓰면 되죠. 화폐를 쓰게 되면 그 화폐가 이제 저장, 그 가치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가을에 팔아가지고 쌀을 팔아가지고 돈을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봄에도 쓸 수 있고 여름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런 문제점 해결하는 방안은 이제 화폐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 CBDC의 이제 법적 한계, 법적 한계? 법적 한계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CBDC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나? 법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법적인 한계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단점이 뭐였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문제점.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이 든다. 첫 번째죠. 두 번째,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그 CBDC가 잘 되면 이게 민간은행이 다 망한다. 그거죠.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뭐 어떤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없었다. 틀렸고. 여기다 하나 더 아까 문제점을 더 추가한다면 국가 통제의 위험성이 있다. 그죠? 실제로 중국인가 어디서 CBDC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국민들 애매기고 막 괴롭히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국가가 통제하게 되니까. 그죠? 뭐 답은 확실히 3번이고. 또 9번 넘어갑시다. 9번. 네, 9번 봅시다. 9번.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내용 일치겠네요. 봅시다. 답은 뭐 4번이네요. 아는 걸 골라라. 금속 화폐는 금속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같은 가치의 상품 화폐에 비해 무겁지만, 같은 가치의 상품 화폐보다 가볍다 하지 않았나? 가볍다 했잖아요. 그죠? 가벼워가지고 잊어버린다며. 그죠? 어디였나? 돈은 아니라 분실. 여기 있네. 같은 가치의 상품 화폐에 비해서 작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작고 가볍다. 그래갖고 도난 분실 위험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용 일치가 아니네요. 그죠? 내용 일치가 안 된다. 내용 일치로 바로 풀린다. 작고 어디갔나? 9번. 금속 화폐는 금속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같은 가치의 상품 화폐에 비해 무겁다. 틀렸죠, 그죠? 가볍다. 가벼워가지고 도난이 발생한다. 그죠? 분실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내구성 튼튼하지. 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형태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요건 맞지, 그죠? 형태 표준화 가능하다. 여기까지 맞는데 앞에 틀렸죠. 그 다음 1번부터 봅시다. 상품 화폐는 금속 화폐에 비해서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상품 화폐는 뭡니까? 뭐 소금, 곡물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죠. 온도 습도가 높아가지고 소금이 높고, 그다음에 그 곡물이 이제 변하고 썩고 이렇게 하니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맞고. 2번. 17세기 영국에서 화폐를 특정인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은 후 화폐가 필요하면 보관증과 화폐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렇죠? 보관증 가지고 이제 그 지폐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제 보관증을 썼다는 얘기잖아. 보관증을 화폐와 이제 교환했다. 그 보관증을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 보관증만 있으면 이제 그 금속 화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관증이 곧 이제 그 지폐의 어떤 기능을 한 거지. 맞고. 3번. 물물 교환은 내가 상대방의 재화를 원하는 시기와 상대방이 나의 재화를 원하는 시기가 일치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뭐 난 필요 없는데 그 물물 교환 안 하겠지. 지금 필요 없으면.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쌀이 필요할 때,
아니면 봄이나 뭐 여름 쌀이 필요할 때 그때 쌀이 필요한 거지. 가을에 뭐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쌀이 많은데, 그죠? 봄, 여름 이때 막 그 배고플 때 있는데 그때 그 쌀이 필요한 거지, 그죠?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다. 맞고. 5번 화폐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현재 원하고 있는 재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아도 화폐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현재 원하고 있는 재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재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아도. 그치? 화폐 같은 경우 화폐를 주면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다른 재화라도 하더라도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폐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사겠지. 그런 거지. 뭐 고려하지 할 필요가 없지. 당신이 뭘 원하는가? 지금 뭐 쌀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내가 뭐 호미가 필요하다. 상관없지. 그냥 화폐를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호미를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쌀을 구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화폐만 주면 되니까. 그죠? 그 현재 원하고 있는 재화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 없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죠. 맞고. 다음은 4번이고. 다 내용 일치입니다. 간단하게 풀리고 10번 봅시다. 10번. 예, 또 10번 봅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어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뭐 4번이네요. 4번부터 봅시다. 4번. 현금과 달리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렇지. CBDC는 현금이랑 다르게 실물이 존재하지 않죠.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현금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어떤 재화가 있어. 그걸 측정하는 기준이 현금하고 다르다고? CBDC랑? 아니죠. 현금이 만원짜리였다면, 그 CBDC도 만원어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물건의 가치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다. 그죠? 경제적 가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재화의 경제적 가치, 어떤 만원짜리 물건이 있어. 만원짜리 어떤 뭐, 지우개가 있다. 만원짜리 뭐, 1,000원짜리 지우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측정하는 기준이 현금은 1,000원. 그 다음에 뭐 CBDC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가 다를 수도 있죠. 뭐, 1 CBDC. 아니면 1 비트코인. 뭐, 1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현금과, 가치 어떤 정확한 값은, 정확한 가격이나 뭐 숫자는 다를 수가 있지만, 측정하는 기준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 현금 10,000원이랑 뭐 1 비트코인이랑 같다라고 했을 때 한 개 지금 1억인가요? 그죠? 비트코인 한 개가. 또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현금과 이제 차이 날 숫자는 다르지만 어떤 물건이 있어. 이게 하나가 뭐 1억이다. 그러면은 1 비트코인이다. 그다음에 이 물건 1억짜리가 뭐가 있을까? 뭐 집이 있다. 그죠? 집이 1억짜리가 있다. 뭐 1억짜리 집이 있다. 그다음에 그 현금 1억. 그 다음에 그 1비트코인 요 세 개가 지금 가치가 똑같죠. 그죠? 가치가 똑같잖아. 숫자는 다른데. 그죠? 집 한 채. 아주 저렴한 집 한 채. 그 다음에 뭐 그 현금 1억.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한 개. 이렇게 가치가 똑같은 거죠. 그죠? 측정하는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숫자는 다르지. 그죠? 현금과 숫자는 다르지만 측정하는 기준은 똑같다. 그럼 뭐 비트코인으로 측정했을 때는 뭐 조금 더 많이 받고 현금으로 측정했을 때는 더 적게 받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4번 틀렸고 이건 좀 추론해야 되네. 4번은 1번부터 봅시다. 1번 국가 부도와 같은 특수한 사태가 없다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적다. 그죠. 화폐로 가치가 이제 사라질 위험이 적죠. 왜냐면 그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는 CBDC는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 가능성이 없지. 만약에 뭐 그 CBDC 같은 거를 만약에 그 뭐 어떤 은행에서 개인 은행 조그만 은행에서 뭐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망했어. 그러면 그게 홀랑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 거지. 그렇게 보고 뭐
그죠? 사라질 위험이 적죠. 사라질 수 있지. 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 그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생겨가지고 6.25 전쟁 나가지고 부산 거의 부산 대구 막까지 밀렸죠. 그때 이제 그때 쭉 밀려가지고 망했으면 원화는 그냥 뭐 없어진 거지. 없어진 겁니다. 돈은 그냥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뭐 예금해놨다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틀렸고 맞고. 2번 현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죠. CBDC 국가가 보급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보관 및 사용을 할 수 있다. 그죠? 국가가 보급한 전자 시스템, 전자 지갑 같은 거 그걸 통해 가지고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휴대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돼.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이런 못 하잖아. 그죠? 이게 문제인 거지. 함부로 CBDC를 쓸 수가 없다. 그럼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현금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쓰면 되는데 현금을 뭐 하고 이제 그 동시에 쓰게 한다? 뭐 그렇으면 둘 다를 쓰게 한다? 그러면 상관없지. 또 봅시다. 하여튼 뭐 맞다, 그죠? 국가가 보급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보관 사용할 수 있다. 3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보급한 전자 시스템을 쓰게 되니까 국가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위험하다는 거지. 개인 정보를 이제 국가가 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지금도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 잡히죠. 근데 내가 현금을 찾아가지고 뭐 뭘 사 먹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잡힌다는 얘기죠. 현금 영수증 찍으면 이제 그게 이제 잡히는데 안 찍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가 개인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다 알고 그걸 임의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위험한 거죠. 국가가. 그죠? 3번. 예금처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보관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예금처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보관 거래 이자도 준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거래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이제 기록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모든 그 돈의 흐름들을 다 알 수가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지. 이게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 그죠? 개인을. 그러니까 정적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뭐 보수당이 그걸 이제 집권했을 때 그 민주당 인사들의 좀 그 불이익을 줄 수 있죠. 뭐 이런 겁니다. 5번. 국가에 이제 그 심각한 사태가 없고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면 화폐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치, 뭐 크게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한 얘기죠. 국가에 심각한 사태가 없고 먼 미래가 아니라면 화폐 현재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이제 유지가 되죠. 국가가 이제 구매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 그 갑자기 그 CBDC 그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어떤 그 CBDC가 갑자기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죠? 뭘 살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베네수엘라처럼 계란 하나에 뭐 몇백만 원 하고 이런 그게 이제 구매력이 뚝 떨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안 되게 이제 국가 관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죠? 맞고. 답은 4번이죠. 11번 봅시다. 11번. 11번. 네, 11번 봅시다. 기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기억에서 나타나는 게 뭐죠? 이거 민간은행, 그러니까 CBDC를 이용하게 되면 그 혜택이 많아가지고 민간은행에 저금하지 않고 전부 다 그 중앙은행에 저금하게 된다. CBDC를 구매를 해서, 그죠? 저금을 하지 않고 예금을 하지 않고 CBDC를 다 구매하기 때문에 민간은행들이 다 망한다. 그 얘기죠.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추론해라. 다음 5번 봅시다.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에 대한 이자율을 민간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CBDC가 편하니까 이제 거기다 다 돈이 몰린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민간은행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하면 그걸로 예금하지 않겠나. 이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 그죠? 다 보면 되겠네. 그죠? 1번부터 봅시다. 왜 틀렸는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줄인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줄인다고. 이러면 돈이 더 마르잖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아예 돈이 몰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에 돈이 몰리는 게 문제인데 이거 민간은행에 제공하는 돈이 작으면 더 마르겠지 돈이, 그죠? 좀 민간은행은 틀렸고 2번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돈이 그걸로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야 되겠지. 상한선을 정하면 나머지 돈은 이제 뭐 CBDC 상한선 더 이상 못 넣으니까, 그렇죠? 상한선 이상으로 못 넣으니까 그 나머지 돈은 민간은행에 가게 되니까. 지금 이제 민간은행에 돈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있잖아. 그게 이제 해결 방안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상한선을 없애버리면 디지털 화폐로 다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틀렸고 3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세금 납부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 주체에게 혜택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중앙은행 CBDC에 뭐 돈이 몰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안 되지. 틀렸고 지금 이제 CBDC 말고 이제 그 민간은행에 가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건데, 이건 지금 계속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계속 그죠? 3번도 틀렸고 4번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아도 각종 기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게 도입한다. 응?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아도 각종 기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 무슨 소리야?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화폐가 결제가 기록이 안 되잖아요. 응? 그죠? 통신망이 연결 안 되면 안 되지. 계속 통신망이 연결돼 가지고 내 뭐 CBDC가 얼마 정도 있고 거기서 얼마를 쓰고, 그죠? 그걸 썼다라는 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통신망이 연결 안 되면 이건 못 쓰지. 그래갖고 갑자기 대량으로 통신망에 장애가 생겼다 이러면 CBDC는 못 쓰잖아요, 그죠? 이 완전히 말이 틀렸다, 그죠? 말이 틀린 겁니다. 답은 뭐 5번이고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12번 뭐 적용 추론인데 이건 뭐 어려운 것 같지 않던데. 봅시다. 12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보기 봅시다. 가상화폐인 A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겠네요. 그것이 유명해지고 가상화폐 전자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A 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이 늘어나자 피자를 판매하는 P식당은 A 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했다. 예전에 비트코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죠?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 뭐 식당 주인 마음인 거지. 홍보했다. P식당은 피자 한 판의 가격을 10A, 10비트코인으로 책정해가지고 판매하였고, 실제로 몇몇 고객은 이제 P식당에서 A 코인으로 이제 피자를 구매했대요. 얼마 뒤에 정부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한다면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나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래 시에 분쟁이 발생할 때 법의 도움을 받기 힘들며, 그러니까 돈을 안 줬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그 법으로 돈 못 받는다, 그죠? 겁을 준 거지.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는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로 이랬어요. 그때 비트코인 한참 오를 때 너무 오르니까, 그죠?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겁도 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래갖고 완전히 폭락이 됐죠. 그래갖고 막 정부 지지난 정부죠. 지지난 정부. 문재인 때였나?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니까 그걸로 막 거래하게 한다니까 뭐 겁주고 막 안 된다고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와장창 떨어졌죠, 가격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었죠. 하여튼 뭐 그랬다. 돈 잃은 사람 많았지 그때. 어쨌든 간에 뭐 정부의 발표 후에 A 코인의 어떤 시세는 하루 만에 기존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때 그랬지. 그래가지고 완전 폭락했습니다. P식당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자의 가격을 20A, 2배로 늘렸네. 아까 10A라 그랬는데, 그죠? 20A로 조정할 것도 고려하자. 왜냐면 그 가격이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여서는 이제 고객의 이제 불만과 혼란을 예상해가지고 A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세가 들쭉날쭉하게 되면 좀 불안하지, 그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뭐 거래가 좀 되면 화폐의 어떤 기능을 할 텐데, 그죠? 봅시다. 답이 4번이죠. A코인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제 그 일부 기능하였으나, 그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시세가 조금씩 오르거나 조금씩 내리거나 할 때는 매개 수단으로 일부 기능하였는데,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화폐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가치 저장이 안 되죠. 이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가치가 와장창 폭락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가치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지. 맞죠? 이 말이. 그러니까 교환은 할 수 있지.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교환을 할 수 있잖아. 뭐 10 비트코인 주겠다. 10 비트코인, 20 비트코인을 주겠다. 그거는 상관없지. 교환은 가능하죠. 근데 그 가치가 들쭉날쭉하다. 시세가 바뀐다. 그죠? 가치 저장이 안 된다. 10개를 사달았는데 그게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막 10원이 됐어. 그죠? 그럴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거에 적절한 예네요. 보기는. 답은 4번이고. 1번부터 봅시다. A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맞죠? 여기까지는 맞고, 가치의 척도로 기능하는 데 유용하다. 변동성이 큰데 가치 척도 이용 못하죠. 가치 척도를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죠?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가치 척도가 안 된다. 어떤 때는 10A고 어떤 때는 20A고 이렇게 되면 가치 척도로서 기능하는데 좀 어렵죠. 그죠? 유용하지가 않다. 틀렸고. 2번. A코인을 이용한 재화의 구매는 욕망의 이중적 일치.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뭐겠습니까? 본문에서.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지. 원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어떤 A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B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 둘이가 마주쳐야지 A와 B를 교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시기가 딱 일치돼야 되는데, 욕망의 이중일치, 그게 일치된다는 얘기. 욕망의 이중적 일치죠. 그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틀렸죠. 코인은 이미 뭐 화폐의 어떤 교환의 기능을 하죠. 화폐 교환 기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이중적 일치, 뭐 언제든지 시기가 중요하지 않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죠?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다. 틀렸고.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적용할 때가 아니지. 이거는 상품, 물물 교환할 때, 그때 얘기지. 그죠? 틀렸고. 3번. A코인은 불환지폐와 달리, 불환지폐가 뭡니까? 불환지폐. 불환지폐는 금속으로 금속으로 교환을 보증하지 않는 불환지폐. 태환지폐는 금속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금태환이면 뭡니까? 금을 주는 거야. 예전에 이제 금과 달러를 이렇게 동일시했죠. 매칭 시켜가지고 달러를 들고 미국 은행에 가서 내밀면은 금을 줬다, 금을 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달러를 이제 워낙 많이 풀리니까 금이 그만큼 없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금 못 받겠네 이래가지고 막 전부 다 막 찾아가가지고 다 바꾸니까, 다 달라고 하니까, 나 못 주겠다, 미국이. 그죠? 그때 미국 은행에서 그때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태환 은행, 태환 지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못 주겠다 하면서 이제 불태환 지폐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 거지. 또 불환 지폐는 금속으로 교환으로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번 다시 봅시다. A코인은 불환 지폐와 달리 정부나 은행이 현재 가치에 상응하는 금속으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이게? 같지. 불환 지폐와 똑같이, 그죠? A코인은 불환 지폐와 똑같이 금속으로 교환해 주지 않죠. 그죠? 달리가 아니라 같이, 그죠? 틀렸고. 5번. A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민간은행이 관리하는 예금과 달리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없다. A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A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민간은행이 관리하는 예금과 달리, A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민간은행이 관리하는 예금과 달리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사라질 위험이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정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니고 A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개발한 거죠. 민간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놈이 언제든지 영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 응? 1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10억 아니 1억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가 갑자기 막 와장창 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10,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응. 사라질 위험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간에서 관리하는 예금도 마찬가지죠. 은행이 망해버리면 돈 다 날라갑니다. 우리 예금해놨던 건 날라가요. 물론 뭐 한 5천만 원까지인가? 그걸 이제 은행에서, 정부에서 줍니다. 대신, 보호를 해줘요. 5천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1억을 맡겨놨다. 근데 그 은행이 망했어. 그러면 1억은 못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 민간은행에서 관리하는 예금은 사라질 위험이 있고 A코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사라질 위험이 좀 적긴 한데 이게 또 마찬가지죠. 국가가 부도나 버리면 국가가 망했어.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화폐 기능을 못하고 뭐 다른 이름으로 원화가 아니라 뭐 다른 국화 이래가지고 뭐 10국, 1000국, 그러니까 원화가 아니고 국화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다른게 바꾸게 되면 원화는 기존에 있던 원화들은 다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나라가 망해버리면 환으로 바꾸면 되겠네. 원 말고 환으로.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섰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거는 화폐 단위가 환이다라고 했을 때 원화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휴지 조각이죠. 그죠?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험이 없진 않고 좀 작지.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좀 작고 A코인은 사라질 위험이 있죠. 그죠? 사라질 위험이 있고 민간은행이 관리하는 예금도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죠? 다 위험은 있는데 사라질 위험은 있는데 A코인은 많고 민간은행에서 관리하는 예금도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있기는 있는데 좀 작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된다. 다 됐죠. 그죠? 됐고 13번 5위 봅시다. 13번 뭐지? AE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답만 봅시다. 이거는 답이 지금 4번이죠. 4번이 뭔데? D가 어딨나? D 이루어진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급 결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협상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뭐 결제가 이루어진다. 결제도 뭐 일종의 합의죠, 그죠? 그리고 보면 되지. 이루어진다. 전자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루어진다. 지급 결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합의 같은 내용이죠, 그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니까. 오케이, 맞고 답 4번.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시다.